백남준은 다 아시죠? 백남준이 살아있을 때 세계 5대 예술가로 꼽혔던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한 게 미디어 아트잖아요. 이게 지금 현대 미술관 가면, 저희 과천에 가면 있죠. 지금은 이제 많이 꺼졌어요, 브라운관이. 브라운관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이 양반이 미디어 아트라는 게, 이게 화면이 다 달라요. 1004개가 있는데. 뭐 1004개의 장면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뭔가 하면 현대를 표현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80년대는 그냥 거실에 TV 하나 있고 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만 봤어요. 하나만. 하나의 가치. 아까 말씀드린 중심. 거실이 중심이고 집에 아버지가 중심이고 가부장제. 가부장제 2008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은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것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보여줬어요. 예술로. 그래서 세계 5대 예술가가 된 거예요. 아이디어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 다른 거 보고 계시잖아요. 집에 가면 애들은 다 유튜브를 보고 다 다른 걸 보고 있죠. 요새는 이제 어른들이 더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던데. 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TV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공중파. 뭐 방송도 많아졌고, 방송뿐만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죠. 뭐 넷플릭스도 있고.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생각들,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계속 변화해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신사나운 시대이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냥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농사 짓는 것처럼, 아침부터 열심히 나와서 막 밤 매고 해서 추수하고, 그러면 좀 사실은 간단하죠.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땅 파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삶이 불리해져요. 현대사회가 정보사회잖아요. 정보가 없으면 엄한 데 가서 열심히 해봐야 몸만 고달프. 아까 개미제. 지금도 어느 학교들 가보면 급훈에서 근면성실 이런 거. 근면성실하면 어떻게 해요? 몸만 피곤해요. 게으름의 시대. 앉아갖고 뒹굴거리다가 노래 하나 만들어서 소설 하나 쓰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넓은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농경민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살잖아요. 점. 유목민들은 면입니다. 면을 돌아다녀요. 계속. 그러니까 이 어느 쪽이 더 좋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면이 깊어져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인간의 삶의 깊이, 우리가 내공도 생겨나고, 그래서 학문도 다 근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뭐 고민하고, 지금은 아니고, 밖으로 돌아다닐 때는. 대신에 깊이가 없어요. 얄팍해지는 시대입니다. 대신에 뭐가 생겨요? 넓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거는요, 넓이와 깊이를 다 가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했을 때는 넓이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셔봐야 내가 잘못해서 인생이 그게 아니고요. 대개는 요새는 바깥의 문제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대개는 밖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예전에 일본이 자살 세계 1위였어요. 그래서 자살 섬이라고 불렸죠. 그들의 자살은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죽어버리고 개인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점이에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지금 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문제예요. 내가 막 내면이 너무 고민스럽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죽쓰는 거예요. 시대가 안 맞아요. 섬은 점이에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대륙은 대륙의 시대입니다. 대륙은 퍼지죠. 대신에 그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반도예요. 섬적인 역할도 있고. 근데 한반도는 지금 뭐예요? 섬입니다. 우리 섬이잖아요. 섬 된 지 60년 됐잖아요. 1950년 이후로. 북한 갈 수가 없잖아요. 섬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일본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뻑하면 삐지고, 막. 무슨 밴댕이서. 원래 반도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도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참아요. 참을 줄도 알고. 일본은 무조건 참습니다. 나가면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한국은 참다가 안 되면 북쪽이 열려있으니 가요. 그래서 독립운동 다 만주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 사람들 하나를 묶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강성해져요. 근데 묶기가 힘들어요. 반도 사람들은 지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뭐, 전라도 경상도 싸우기 전에는 예전에 전라도 함경도 싸웠고요. 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서 그리스에서 뭐가요? 민주정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가 민주정치 만들었을 때 세계 최강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요. 자꾸 화합하면 한국 사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요. 반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지리적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경민들은 깊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심리학책 좀 그만 보세요. 봐봐야 소용없어요. 외부적인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타인과 관계를 잘 못 맺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타인의 문제지. 자, 유목민들에게 집을 싸들고 이동을 합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싸들고 이동하고. 중심 너무 가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한국 사회가 좀,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것들은 너무 집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요. 요새 이제 미니멀리즘, 요새 이제 좀 한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몸이 가벼워야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무거운 걸 지면 못 움직여요. 그냥 거기 살다가 가야죠. 자, 유목민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동성, 말을 잘 타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 타기 시작해서 말 잘 탑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수단.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되겠죠. 지금 온갖 교통기관들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동기 이유만 되면 인류가 어디든지 다 갑니다. 다만 갔다가 못 돌아오죠. 청동기 때는 파리 갔다가 못 돌아오죠. 지금은 뭐 파리가 점심 먹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다가 고대는 또 모여 살아요. 중세는 또 막 돌아다녀요. 근데 또 모여 살아요. 현대 막 돌아다녀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이치예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요. 밤이 오면 낮이 오는 거예요. 일만 계속 하고 살 수 없잖아. 낮만 계속 돼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일만 하실 거예요? 밤이 와서 쉬고 놀고. 지금 밤의 시대입니다. 노는 시대. 그래서 문화가 발달해요. 낮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벌려고 하세요? 이제는 쓰는 시대거든요. 현대는 쓰는 시대예요. 쓰는 사람들이 벌어요, 실제로는. 주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나 이런 거 잘 보시면, 문화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새 뭐 욜로 이런 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노는 시대예요, 노는 시대. 중세가 놀았고, 중세가 축제가 보통 한 석 달에서 넉 달을 해요, 1년에.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죠. 내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저 산 너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정보가 있어야 돼요. 농경사는 정보가 필요 없어요. 비만 잘 오면 되는 거죠. 날씨만 안 나쁘면. 거대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대사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해야죠. 주여. 제발 피해를. 유목민들은 어떻게 해요? 짐 싸고 가야죠. 뭐 거기서 뭐하러 그걸 막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계속 폭탄이 날라오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알아야 정보. 그래서 지금 정보사회예요, 현대사회가. 지식사회고 정보사회죠. 모르면 당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알아도 당합니다. 그러나 덜 당하죠. 얼굴로 맞을 거 엉덩이로 맞아서 좀 덜 당하고.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점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휴대폰 보시면, 아니면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이 연결되잖아요. 전 세계로 갈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근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메일 보고, 네이버 뉴스 보고, 네이버에서 뭐 하다가 나와요. 네이버는 점이에요. 교역하는, 도시의 역할을 하는, 점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나가면 되는데, 그냥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서 뉴욕타임즈 가서 진짜 찾아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외국 사이트도 굉장히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해요, 대개는. 점에 살아요. 이 넓은 면이 있는데 세계라고 하는 면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찾으면 돼요.
그 요새는 다 번역도 되고요. 다 되잖아요. 지금 저기 뭐 유럽 이런 데도 애들 보면 한 3명이 모여 앉아 휴대폰 들고 다 얘기합니다. 다 다른 나라 애들끼리. 자기네 말로. 가능해요, 다. 구글로 다 하면 됩니다. 자, 근대적 사고는 중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중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가는 곳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제 가부장제도 없잖아요.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 중심이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애초에 중심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그렇죠. 불안한 시대입니다. 안정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안정적인 걸 찾으려고는 하셔요. 그렇지만 그냥 불안한 세계를 같이 불안하게 떠도는 게 더 유리합니다, 사실. 거기서 막 내가 안정적인 걸 찾으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불리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가 레드 오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아까 바이킹들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바이킹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전성기를 누렸던 거예요. 그 시대가 맞아떨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목민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유목의 특징은 이동을 한다라는 것. 물론 뭐 이들은 이제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풀 먹이고, 이제 겨울은 지옥이에요. 추워서. 집이 없잖아요. 텐트 치고 자야 되고. 그 겨울 지옥을 잘 보내고 나면 또 여름은 천국이 찾아오고. 여름에는 그냥 풀을 뜯기면 개 몇 마리 풀어놓으면 되거든요. 할 일이 없어요. 여름에 그 긴 시간이 할 일이 없어요. 그때 음악 만들고 그림 그리고 사실 예술은 대부분 유목민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뭐 기타를 하나 배우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배워서 내일부터 막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데 농경민은 그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귀족들인데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유목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화적이에요. 현대사회가 문화의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잉여가 거의 없는 불충분한 작업자죠. 지금 그렇죠, 점점. 뭘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만은. 대개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유목민 얘기는 뭐 따로 이제 워낙에 긴 얘기라서 유목기마가 등장한 게 BC 8세기에 그래서 18세기까지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말탄 병사들. 총과 대포가 나오기 전까지. 유목민은 아무도 못 이겨요. 강자들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이킹들하고 잘 맞는 거예요. 북유럽 신화. 그들이 모험을 하기 위해서 약탈이기도 하지만 만들어냈던 이데올로기. 그것들이 지금의 시대 계속 움직이고 유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라고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사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유리합니다. 내가 신념을 가지고 사시면 불리하세요. 내가 다만 빌 게이츠야 돈도 많고 권력도 많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개는 이제 권력과 뭐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유불리를 따져야 되잖아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이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너무 노른 것 같아.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근대적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는 거니까요. 당연히. 지금은 밤의 시대라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변화예요.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거.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도 아까 나왔던데. 예? 체인지요. 네. 아까도 보니까 뭐 어떤 인터뷰 기사 중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그죠? 루프 해가지고 진공. 그거 10년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완전 달라져요. 공간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광화문에서 해운대까지 20분이니까 뉴욕까지 2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우리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영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시간이 되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느 쪽이 더 왜 그들이 불리하고 유리하고 한지를 좀 이해할 수 있고요. 바이킹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험과 이동과 탈출하고 하는 현대의 미덕이기도 해요. 모험심과. 또 혹시 뭐 또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거 아닙니다.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나이가 문제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나이에 따라서 요새 20대들 뭐 요새 90년대생이 간다 뭐 이런 뭐 자꾸 세대 구분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계급 구분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바이킹들이 했던 것들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결핍과 과잉이에요. 우리가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데 바이킹들이 모험에 나설 수 있었던 건 결핍 때문이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근데 지금 풍요로운 건 뭐가 풍요로웁니까? 물질이 풍요한 거예요. 대신에 그만큼 정신과 우리가 영혼과 이런 마음과 이런 것들은 많이 결핍되고 있어요. 이제 그쪽을 찾아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뭐 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10대들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를 풍요로운 영혼을 위해서 이제 다시 변해갈 거예요. 그것도. 늘 결핍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 좀 먼 얘기지만 유인원에서 인류로 나온 것도 결핍 때문이거든요. 인류가 침팬지하고 갈라져 나온 게 700만 년 전이거든요. 우리가 침팬지, 오랑우탄, 보노보 뭐 다 같은 조상이에요. 1500만 년 전에는 한 조상입니다. 700만 년 전에 침팬지하고 인간이 갈라져요. 그때 갈라진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침팬지보다 힘이 약했어요. 쫓겨났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숲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직립하게 되고 그래서 700만 년 후에 침팬지는 동물원에 있고요. 인류의 포시는 이렇게 됩니다. 결핍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 200만 년, 한 400만 년쯤 지나면 비로소 도구를 만들기 시작해요. 개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때 700만 년 전부터 한 200만 년 전까지. 우리가 직립을 하면 뭐가 유리합니까? 유리한 거 없어요. 유리한 게 있으면 다른 동물들도 직립했겠죠. 진화해서. 유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모험을 한 거예요. 직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직립하면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단 여자들이 애도 마찬가지고요. 애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위장병도 생겨나고. 그리고 서 있으면 포식동물보다 잘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뛰는 게 힘들어요. 우사인 볼트하고 하마하고 뛰면 누가 이길까요? 하마가 이깁니다. 네 발로 뛰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 두 발로 해서 장점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인간들이 침팬지한테 밀려나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때. 많이 잡아먹혔대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지구의 포시자가 된 거죠. 결핍에서. 우리가 모자란 게 있을 때 상상력이 발달해요. 그렇죠. 바이킹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네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채울 것인지. 인류가 이렇게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직립을 합니다. 바로. 네 발로 걷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가 거의 없어요. 뼈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침팬지하고 여러 가지 몸의 구조가 달라요. 되게 엉덩이 뼈가 다르고요. 직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장골이라 그러는데 뼈가 두 개가 이렇게 뼈가 있고 옆에 뼈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반대예요. 크기가. 그래서 침팬지는 어기적어기적 걷는 거예요. 사람처럼 이렇게 걷지 못하고. 그래서 걷기에 유리합니다, 대신에. 직립을 하면. 그래서 많이 걷기 시작했고, 많이 움직였어요. 그 포식자들을 피해서. 그때는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강자가 수백만 년, 그렇죠. 700만 년 동안 강자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그렇죠. 청동기 때도 좀 아니고.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인류가 강자가 된 거는. 그 오랜 동안에 이 결핍을 이겨내고, 상상력을 통해서. 이게 같아요. 오랑우탄, 고릴라, 사람, 침팬지, 보노보. 이러면 또 막 그 창조로운 뭐 교회 뭐 하시는 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는데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따지실 필요 없어요.
자, 북유럽 신화의 성격을 보면요. 아까 이제 기독교 말씀드렸죠. 기독교랑 들어오면서, 게르만,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는 북유럽 신화는 12세기,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유럽에 정착한 이후에 정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영향이 많아요. 굉장히 거칠었던 것들이 많이 순화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것들은 그들의 종교와, 그러니까 뭐 오딘의 이야기가 있겠죠. 거기다가 뭐 기독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로 이제 뭐 음성 시인들은 스칼드라 하는데 이 사람들 주로 이제 궁중에서 광대들 뭐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바르드는 다니면서 우리 판소 소리꾼들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전에 오딘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이러면서 이제 사방으로 전파되고 서로 전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프도 뜯고 우리는 이제 소리꾼들이죠. 사랑방에 이제 소리꾼 불러서 춘향전 듣다가 보통 이제 한 사랑방에는 많이 들어가면 15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달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생생해요. 이렇게 막 무대가 막 떨어져 있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막 내 얘기가 됩니다. 확 꽂혀요. 그러면 사람들 전부 어떻게 돼요? 변사또 죽이러 나갑니다, 다들. 막 낯들고 막 쫓아가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소리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은, 사실은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춘향이는 옥에서 죽는 게 맞고요. 심청이 물에 빠졌으면 끝나야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막장 드라마의 원료는 다 판소리예요. 우리 지금 뭐 다 무슨 출생의 비밀이며 이런 거 다 어디서 왔어요? 다 판소리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럼 막장 드라마. 근데 세계가 그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죠. 그 해피엔딩 때문에 그래요. 잔다르크요? 나라를 구해놓고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심청이? 죽어야죠. 춘향이도 죽어야죠. 감히 관장의 말을 어기고. 하필이면 공부도 하나도 안 하던 놈이 하필이면 공부해가지고 하필이면 장원하고 하필이면 남원으로 하필이면 암행어사가 돼 하필이면 그날 이런 막장이 어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다만 이제 상상력은 좀 위축되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노리라는 사람이 에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유럽 신화를 정리한 거예요. 12세기 당시에.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하나는 구에다, 하나 신에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스노리가 쓴 건 신에다.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라서, 이게 이제. 그래서 한번 정리가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잊혀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가, 그리스 신화는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온갖 잔혹한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중세 때 주교들이 금서를 만들어요. 이건 사람들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맨 신들이 강간하고 막 살인하고. 그래서 금서. 그래서 그거를 벌핀치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요. 그 그리스인화 중에서 아주 순화된 그냥 재밌는 얘기만 모은 거예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인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막 그리스인화들이 있거든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잔혹한 얘기들 많아요. 그게 이제 한동안 그리스인화가 세계, 특히 이제 서양을 지배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교랑 같이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두 개의 이제 축을 가지고 지배하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이제 퇴조하면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북유럽 신화는 종교적이면서도 그리스인화적인. 그리스인화는 과학과 철학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북유럽 신화가 지금 이제 다시 우리에게 좀 신숙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재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북유럽 신화의 세계는 9개가 있습니다. 9개. 뭐 천국과 지옥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거대한 나무가 있어요.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그드라실이라고 하는. 이게 우주예요. 이 안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 신들의 세계가 있고 중간계 미드가르드는 인간이 사는 곳이 있고 난쟁이가 사는 곳이 있고 뭐 죽은 자가 사는 곳도 있고 서리거인들이 사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9개로. 9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바랄라는 이제 죽어서 가는 영웅들의 공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쪽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건 뭐
물표라나무에 이제 룸문자 나중에 나오는데, 저게 이제 그 세계나무, 우리가 신단수도 마찬가지, 세계수, 우주나무라고도 코스믹 트리라고 그러는데, 하늘과, 예전에 가장 높은 거는 하늘에 가장 가까운 건 나무잖아요. 아니면 산. 그래서 우주산, 우주나무.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숭배하고, 신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도 마찬가지고. 이것들 사실은 세계를 감싸고 있는 나무고. 그 당시에 뭐 마찬가지죠. 숲밖에 없어요. 숲에는 뭐 합니까? 늑대가 살고요. 신화는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소재를 만들어요. 내가 아는 걸 갖고 만들고, 우리가 모르는 걸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안드로메다를 상상할 수 있는 건 알기 때문에. 모르는 별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없잖아요. 모르는 걸 어떻게 상상합니까? 아는 걸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야기를 만들 때도. 그래서 늘 자기네가 친숙한 걸 갖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세계인 거예요. 당시에 북유럽 세계는 전부 나무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늑대들이 살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괴물도 늑대고. 그래서 뭐 좀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북유럽 신화의 흔적, 요일. 요일은 다 북유럽 신화에서 땄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티르의 날이고요. 티스데이고요. 수요일은 이게 오딘을 보탄이라고, 이제 독일 쪽에서는 이제 보탄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웬스데이란 말이 여기서 왔고요. 토르의 날이고,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이제 프레이야. 그리스식으로 따지면 아프로디테. 아름다움의 여신이고요. 토요일은 이제 이게 로마 신이에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그래서 세라다이가 여기서 왔고요. 우리는 요일은 어디서 왔습니까? 조선시대는 일주일이 며칠이었을까요? 아니, 일주일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죠? 없어요. 조선시대는 일주일이 없습니다. 이건 서양에서 유도계가 이제 만든 일주일이 들어와야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일주일이 있는 거죠. 우린 순이죠, 순. 그래서 상순, 중순, 하순, 열흘 단위. 열흘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5일장처럼 해서 5일 리듬.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이 있고요. 일, 월. 그 다음에 오행이죠. 음양 오행이에요. 목화, 토, 금수. 이렇게. 티르는 원래 이제 고대에는 굉장히 강한 신이었는데, 화요일의 신. 이야기들이 경쟁을 해요. 우리 요새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라딘이 잘 되다가 또 뭐 갑자기 뭐가 되고 막 계속 서로 치고받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거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제 알라딘도 이제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 천일야화라고 불리는. 천일이 천일까요? 천일일까요? 천일야화. 천하고 하루 밤의 이야기입니다. 천하루. 천일야화예요. 날일자 씁니다. 아니, 한일자. 예. 이게 액자 소설인데, 어떤 그 당시의 왕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지방에 갔다 왔는데, 마누라가, 왕비가 흑인 노예랑 누워있어요. 침대에. 그래서 이때부터 의처병이 걸려가지고, 의처증이 걸려가지고, 매일 밤마다 여자를 들이고 새벽에 죽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하들도 얼마나 우리야 왕께서 마음의 심려가 크셨으면 저럴까 갑니다. 근데 여자가 매일 죽어난 겁니다. 이러다가는 여자가 시커멓게 생겼잖아요. 저거 미쳤는데 저거 치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왕을 몰아내자. 그때 정말 충직한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럼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내 딸을 오늘 밤에 들여보낼게. 이게 세헤라자데입니다. 그 세헤라자데가 들어가요. 그날 밤에. 그리고 저 전화 밤도 깊은데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은 됐는데 하이라이트를 쫙 하는 거죠. 아니, 미쳐버려. 왕이 막 고민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걸 죽여야 되나? 근데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내일 죽이지 뭐 그러고. 그렇게 해서 천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사람을 구한 거거든요. 천일야화 안에 280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신바테의 모험이라든지 유명한. 그 280가지의 이야기가 1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1000년 동안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계속 여행을 하면서 온갖 재밌는 얘기를 다 듣고 와요. 딴 세계를 가서. 그래서 야,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 출품하는 거죠. 계속 경쟁합니다. 재미없으면 탈락이에요, 계속. 그래서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중에서 지금 280개가 살아남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은 거죠.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유럽 신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들, 이야기들 고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뭐 소설들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100년 후에 몇 개나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것들이에요.